복지국가 만복라디오 시즌2.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솔로몬입니다.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요. 이럴 때 왠지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생각나는. 네. 제가 누구냐고요? 솔로몬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라디오 첫 방송을 하는데요. 시즌2로서요. 참석해 준 옆에 듬직한 한 분이 계십니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목소리가 대단히 느끼하시네요. 네, 비가 와서 그런가. 네, 저는 패널로 나온 아도니스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니까 먼저 소개했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요. 시즌2 첫 번째 소식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님이시자 전국 세입자협회 공동대표로 계신 최창우 위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전철 타고 왔습니다. 너무 썰렁하신가요? 아니 괜찮아요. 좋아요. 이 분위기 좋습니다. 이 분위기 역시 이 겨울날 겨울비 주룩주룩 맞으면서 외진 곳에서 3명의 남자가 네네. 청승이죠 이게. 좀 정성맞아 보여요. 아니,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닉네임이 왜 솔로몬이에요? 알고 싶은가 보죠. 네네. 네, 이거 제가 좀 6회 정도 지나면 팬들의 영화 같은 성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솔로몬인지. 6회 전에 갈릴 수도 있잖아. 뭐 그러면 5회 정도로 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솔로세요? 이것도 한 6회 정도 지나면 그렇죠. 우리가 신비주의니까. 네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 라디오를 하게 된 계기는 절대로 이게 TV로 나갈 수 없다. 이 얼굴 자체로 우리가 나가는 순간 다 죽는다. 세상이 뒤집어진다. 아니 용모 단정하시고 뭐 나름 준수하신데. 그렇죠, 위원장님. 너무 단정해서 너무 잘생겨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솔로몬님의 말씀은. 그런 평가도 있는데 용모 단절이다. 단절된 용모. 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베일을 한 코프씩 벗겨가죠 앞으로. 네네. 베일을 벗긴다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이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부르는 동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집에 대한 간절함 또는 따뜻한 안방에 대한 추억, 이런 거 못 느끼고 반대로 착하고 혼자 있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이 집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복지 국가에 있어서 이 주거권을 통해서 지금 오늘 초대하신 그 최창호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체제가 들어온 이후 많은 대책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좀 아리송한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잖아도 최근에 8.28 대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8.28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8월 28일에 내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날 나왔다고 해서 8.28 대책, 또 4월 11일 날 나왔다고 해서 4.1 대책, 막 그럴 듯하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8.28 대책이 언론에 홍보되기로는 전월세 대책이다 이제 이렇게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또 정부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기대감을 좀 가졌거든요. 전월세 대책이면 상당히 그 내용이 있어 보이는 대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있어 보이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건설업자 대책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뭐 다주택자 대책.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철회해라 이 말부터 딱 하는 거거든요. 다주택자 발음이 힘들어요 그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철회한다. 네, 중과세? 예, 중과세. 그렇습니다. 이제
다주택자, 네. 주택 많이 가진 사람, 네네. 예, 그 양도소득세를 이제 중과 이제 많이 부과한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50% 60% 이제 양도세를 부과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철회해라. 그러니까 즉 없던 일로 해라. 그러니까 보통 양도세 제도로 바꿔라 이런 얘기인데 뭐 최근 한 4년 동안 이게 시행도 되지 않고 계속 유예됐던 거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 제도를 남겨놓지 말고 네네. 예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지금 여야에서는 이거를 일단 1년 더 연기하는 걸로 내부로 뭐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했다는 예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네. 듣고 있어 보니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없앤다. 네. 그러면 이게 돈 없는 전월세 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발표된 게 네네. 뭐 순 그런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뭐 유명무실하게 거의 폐지해라. 조금 전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것도 폐지해라. 그리고 또 취득세 이것도 영구적으로 인하해라 해서 영구 인하해라. 또 수직정축 리모델링 이것도 또 해라 뭐 이런 안이죠. 겉으로 말하기에는 전월세 대책이라 하면 집이 있거나 집이 있다기보다도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집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세금을 안 내거나 좀 더 자기가 더 많은 경제적 활동 집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대책을 근데 왜 냈느냐?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매매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매매가요? 예, 매매가 활성화되고 매매가 이제 활성화되면 그러면 또 돈 가지고 있던 이제 사람들 중에 전세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단 집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활성화되면 결국은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니까 전세난이 해결된다. 이런 단순한 어떤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명쾌하네요. 전세 살지 말고 집 사라. 그죠?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빚을 빌려주겠다. 또 이렇게 돈을 얘기합니다. 빌려줄 테니까 정부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집을 사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돈을 빌려준다 이런 것 중에 뭐 장기 모기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빌려준다 이런 안도 있고요. 목돈 안 드는 전세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 네. 지난 대선 때도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그렇죠. 때 그게 공약이죠. 목돈이 안 드는 전세. 그렇죠. 근데 말이 참 그럴듯한데요. 이런 걸 보고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 나왔어요. 목돈이 혹세무민 나왔습니다. 조금 어려워졌나요? 제가 이 유식한 척을 하는. 괜찮습니다. 청취자들 저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혹세무민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종의 왜 혹세무민이냐? 목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들어간 목돈에 전세금이 더 오른 거 있잖아요. 네네. 더 오른 거는 빚으로 빌려 가지고 이제 결국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빚으로 빌린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요상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집 주인이 그 집을 좀 담보로 이렇게 잡히고 그러고 이제 세입자가 그 담보로 잡힌 이자를 내는 이런 안이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세입자로 사는 사람이 그 세입자로 사는 그런 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려운 말로 보전금 반환 권리 이러는데 이거를 은행에다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는 대신에 이제 세입자한테도 이제 융자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다시 그 나중에 집을 나갈 때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받을 보증금 그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은행에다 넘기는 거죠. 이제 그 받을 권리가 세입자한테 이제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집주인이 이제 은행에다 그걸 넘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 결국 이제 은행이 일종의
나중에 이 집값이 떨어져 버린다거나 이러면 경매 붙여버릴 수도 있고 이 굉장히 위험한 아닙니다. 위험하네요. 그렇죠. 이제 집주인한테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주인한테도 또 담보를 또 이렇게 잡히고 세입자를 들여놓으라 이러면서 이제 그 올려준 목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결국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세 올른 것만큼을 빚 형태로. 결국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담보로 잡히는 그 계획 있잖아요. 이것이 한 건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지났는데 한 건이 들어왔다는 게 놀랍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 건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신문에 온천지 났어요. 몇 달 동안 그게 이제 한 달 뭐 그렇죠. 조금 전후된 것 같고 아무도 신청 안 한다는. 그리고 한 두어 달 이렇게 됐는데 이제 또 하나는 100몇십 건밖에 또 되지 않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 한 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물이 만들어졌고 그 엄청난 그 다 예산 낭비고 자원 낭비고 그 참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라디오 광고도 하고 그러던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네. 그래서 그 또 라디오 우리 방송에서는 광고 안 해줄 방송국은 그렇죠. 더 도움이 됐겠지만 네. 근데 우리 방송에도 광고한다 그러면 우리 비판도 못 하잖아요,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광고 안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또 한다고 하면 우리 또 어떡하죠? 그건 한번 두 분 위원장님이 사실 상의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까? 네네. 근데 어쨌거나 네.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그 맹탕인 참 황당한 계획이죠. 근데 왜 집주인이 그 담보를 잡히면서 세입자한테 전세를 내주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뭐 들어온다는 사람 천진데.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는 내놓고 목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전세를 안 살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살아보는 사람들이 네? 살아보는 사람들이 네네. 법을 만들고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대선 때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놓고 막 이제 전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지난 대선 때 또 엄청나게 홍보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까놓고 보니까 이게 뭐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돈 안 드는 전세 이 제도 장례식을 좀 지내야 될까 봐요. 너무 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죽었어요 이제. 이거 그러니까 전세 대책으로 내놓은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어떤 건데요? 목돈 안 드는 전세. 목돈 안 드는 전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혹세무민이라고 했지만 국민들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이거 신청해봐야 아무런 그죠? 그렇죠.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제 그러니까 한 건밖에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집주인이 또 자기 집 담보 잡히는 거 누가 동의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로 대선 때 마치 전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워낙 막 또 유명 신문, 유명 방송이 함께 해주니까 그렇죠. 그냥 잠시 착시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표가 상당히 많이 이동했을 것 같아요. 이 다 해결해 주는구나 막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그렇습니다. 이제 만복 라디오가 제대로 또 현실을 또 알려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목돈 안 드는 전세가 아니고 비폭탄을 안기는 이 전세인데 다행이에요. 이렇게 일찍 사망하다니. 네, 조의를 좀 표하면서 기쁜 마음이에요 한편으로. 사망한 건 확실한 건가요? 거의 뭐 사망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수 신문에서도 사망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돈 안 드는 게 아니라 모가지가 날아갔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모가지 날아가는 일종의 모기지인데 영어로. 그래서 미국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교포분들이 이 모기지를 뭐라고 하냐면 모가지라고 부른대요. 거기도 막 빚을 이렇게 빌려주다가 금융위기가 막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가지를 틀어지는 그게 바로 모기지라는 거죠. 빚이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그 가계부채가 1,000조 넘어섰다 이런. 그렇습니다. 1,000조 또 모든 다른 통계까지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데요. 지금 991조라고 이제 엊그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건 다른 또 통계까지 더하면 1,000이 일단 훌쩍 넘어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데 자꾸 빚을 빌려줄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은 안 세워버리는 거죠. 그 실질적인 대책이 이제 뭔가 좀 물어봐 주시면
좀 이따 대답하겠습니다. 진행자 말씀 좀 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그 너무 두 분께서 계속 그 사회자가 없는 듯한 인식을 좀 받았어요. 예, 존재감을 부각해서 위원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대책을 내놨는데 대책 없이 돼버렸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알아서 다 치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인 각본이나 이런 대본이 없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네. 자연적으로 모르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도니스님이 워낙 막 그 진행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막 푹푹 치고 들어오는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는 정신이 없네요. 본인은 그냥 그 진행만 아니라 옆에만 있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근데요 보세요. 약속은 항상 뭐 지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하는 거 보세요. 네. 좀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장께서 그 칼럼에서 써졌던 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전월세 이제 상한제 하면 이제 주식도 그 상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뭐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봤습니다. 네, 네, 거기 그 상한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마구 그날 올라 제끼면 주식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달걀값 뭐 또 우유값 이거 또 전기값 뭐 이런 거 전부 다 나름 사회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유 회사에서 일단 뭐 올린다고 하니까 그랬죠. 예, 200원 올리냐, 250원 올리냐, 뭐 막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실랭이를 벌였지 않습니까? 네네. 네, 짜장면 또 짬뽕 뭐 이런 것도 나름의 가격이 우리 사회에서 거의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농민들이 쌀가마 막 이렇게 지고 와서 막 27만 원인가 얼마는 뭐 20몇만 원이죠. 책임져라. 3만 원입니까? 네. 예, 책임져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네. 정부가 또 그것도 통제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전월세 가격은 통제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유값 200원, 250원은 통제하면서 이 주거권 우리가 보금자리로 사는 네네. 2,500만 원 뭐 2천만 원 이건 통제 안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제보다는 조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네네. 국가가 뭐하러 있느냐는 거죠. 요새 안 전세는 막 1억 원도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아파트 전세가 예, 1억 뭐 1억 원, 2억 원, 3억 원 뭐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통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네네네. 갑자기 뭐 문제는요. 갑자기 3천만 원 올려달라 그러고 집주인이. 예, 어떤 때는 뭐 7천만 원 올려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 가을에 이사하는데 집주인께서 한꺼번에 1,500만 원 올려달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인근에 저 허접한데 밤나무집으로 이사 가지 않았습니까? 무슨 집이요? 밤나무집. 밤나무집? 네, 밤나무. 근데 감나무집으로 이사 간 사람도 많아요. 계속 이사를. 추운데 이거 갑자기 추워졌는데. 추워졌어. 네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희 갑자기 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러면은 거기 전월세 상한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또는 뭐 캐나다나 프랑스나 이거를 나름 물가 연동제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보니까 거기 어떤 주에서는 보니까 2010년에 2.1% 상한을 정해놨더라고요. 2.1%요. 예, 한 해 2.1%. 그래서 운동장에 이제서 경기를 하려면 이 룰이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규칙이 전월세 상한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걸 없앤다고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이제 새로 도입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의 목소리인 그렇습니다. 거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나 정부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거 들여오면 임차인 당신들이 힘들다 이러면서 임차인을 너무 생각해주는 나머지 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그랬다고. 네, 세입자를 오히려 걱정 안 해주는 것처럼 걱정해주면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세입자를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항상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이걸 읽어내지 못하면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러면서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보게 되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1억 살았는데 이걸 4천만 원 올려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건가요? 못 올려주면 나가야죠 뭐. 대부분은 나가죠. 그렇죠. 네. 4천이나 올려줄 4천만 수가 원이나 어떻게 없으니까요. 올려줍니까? 근데 뭐 부르는 게 값이다 하는 게 이게 이 전월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보면 인간 정주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유엔 산하에 예. 거기에서는 법으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 민간 임대 시장에서 제3자가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으로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 중요한 조항. 제3자가 주거권을 방해하면 통제해야 되고 네네. 국가는 사법적인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우리 유엔 가입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마치 이 전셋집을 그냥 상품 대하듯이 대하고 그것도 상품도 그냥 마구 띄워도 아무 상관이 없는 집주인 마음인 이런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임차료의 통제를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의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군요. 우리는 마치 그게 당연한 걸 줄, 집주인이 그렇습니다. 부르는 대로 올려주는 게 당연한 건 줄 그렇죠. 알았는데 선진국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우리 세입자들도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사실 뭉쳐가지고 네네. 저지를 해야 되거든요. 저지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전국 세입자 협회가 지금 생긴 겁니다. 다음에 가면요 www.이 아니고 다음 카페에 네네. 전국 세입자 협회가 있으니까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대단하신 분이요. 2,200만 세입자의 공동 대표시니까. 그러신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원래 세입자 협회 대표께서 출마하시면 사실 당선됐는데 얼마 전에 안 나오셨어요. 어떤 분이 어떤 세입자가 나의 동의를 받고 대표가 됐느냐 갑자기 물어줘서 당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TV 촬영하러 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인 사람만큼의 대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셨군요. 선생님도 가입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셨어요. 우리 솔로몬은 세입자 그죠? 전세 살고 계세요? 집 있으세요? 뭐 제 소유 집은 아니죠. 부모님. 네. 얹혀 사시는.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이 세 명 중에 한 분이 이제 그죠 집 소유잖아요, 그죠? 소유주는 아닌 것 같고 소유주는 아닙니다. 딸린 식구인 것 같아요. 더부살이. 네. 뭐 밝히기가 좀 그렇죠. 그런가요? 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저부터.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칩니다. 예.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정책 같은데 왜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모든 특히 집 문제 가지고 지금껏 많은 고통을 겪은 경험이 많이 있는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인들인데 왜 이게 빨리 시급하게 도입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게 근본은 뭐냐면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갑자기 뛸까봐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또 살래니까 이게 또 내리지 않을까 불안하고 하니까 지금 엉거주춤 이런 상황에 저 있기도 주변에도 합니다.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다시 뭐 1억 손해 보고 팔았다 이런 친구들 몇몇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또 그러니까 거기에 부채질 해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전세 살지 말고 저 집을 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근데 그 독일인가요? 선진국은 그러면 상한제 그러니까 집주인이 올려 부를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뭐 표준 임대료라는 말도 있고 네네. 또는 공정 임대료 영국처럼 이런 말도 있고 이제 말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물가 수준에서 약간 높은 정도의 상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캐나다는 보니까 이제 주가 뭐 여러 개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주는 물가 플러스 2%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최대 올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일정하게 나름의 상한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물가라든지 건축비라든지 뭐 프랑스는 건축비를 또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날 집주인이 그죠? 지금 3천만 원에 사는데 뭐 50%를 올려달라 또는 30%를 올려달라 하면 계획이 없던 지출을 해야 되거나 다른 데로 정동 곳을 떠나서 옮겨야 되면 우리 마을 만들기 얘기하는데 이 마을 만들기도 안 되는 거고요.
공동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집주인한테 그분이 좋은 마음 갖고 떠나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화해 상생 그리고 공동체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곳곳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시장이 완전 시장에 맡겨놨더니 실패해가지고 지금 뭐 집값 수준으로 올라온 전세값도 지금 있는 형편이거든요. 집값을 넘어간 때도 있고 뭐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게 속출을 해가지고 바로 또 그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그렇다도 예. 네. 깡통 전세라 그러니까 전세 상한제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깡통 전세라는 말이 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깡통 전세는 그야말로 깡통 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보증금 나중에 못 받아서 깡통 찬다. 그렇습니다. 네. 예, 보증금 네. 저희 집도 지금 그런 위기에 사실 있는 거죠. 저도 그래요. 네. 예, 저도 울며 겨자 다주택에 먹기로 예. 그 밤나무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근저당 잡혀 있는 게 금융기관에 네. 집주인이 네. 전세 보증금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 뭐 집주인이 사업이 안 돼서 경매 넘어가면 깡통 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갑자기 스튜디오가 애잔해집니다. 아도니스님 힘내세요. 아니요, 근데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얼마 전에 또 우리 저 이웃 중에 한 분도 지금 이제 경매 넘어갈 처지에 있어서 거의 이제 보증금 다 떼일 그런 처지에 있다고 이렇게 상담이 하나 왔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분 제가 곳곳에 있어요, 이런 상담을 분들이. 좀 해봤는데 네. 불안해서 참 살기 힘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사연을 얘기하면 좀 긴데 그분은 은행에 이제 은행 담보가 이제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들어갔고 또 다른 또 그 사채업자가 그 다음에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 담보 설정해서 그런데 전세 이건 없는 줄 알고 그 사채업자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채업자가 전세 사시는 이분한테 경매 붙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협박을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매일 협박을 당하는데 그렇죠. 이게 일이 제대로 손이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2번이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담보 가치가 얼마냐 이제 이거는 이제 있지만 이게 경매를 붙이면 이제 보통 단독이나 이런 거는 60% 이하까지 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낀 이분이 전세금을 상당 부분 날릴 상황인 거예요. 경매 붙여버리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매 붙이면서 뭔가 좀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갈 몫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이제 지금 아주 그런 사람까지 등장하고 그리고 신정동이라고 하는데 양천구에 그 세입자 6가구가 지금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층에 그 주차장에 지금 텐트를 치고 싸우고 계세요. 27명의 가구인데 다 합치면 아이들만 10명이고 아이고. 예,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느냐? 그 건물을 주하고 토지주하고 싸우는 통에 이게 이제 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런 사태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분들이 무슨 죄를 졌나냐고요.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 그렇죠? 길바닥에 나앉는 그렇습니다. 27명의 가족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분들은 이제 1억 3천만 원에 5분은 들어가고 한 분은 이제 월세 이렇게 들어갔던데, 예, 그 보증부 월세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1억 3천 이분들한테 2천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경매 넘겨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을 날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법정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강제퇴거 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때에 보호를 해야만 토지 소유주나 또는 뭐 다른 건물 소유주의 횡포 재산권 남용이지 이게 현행 법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법에 걸리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퇴거 명령 이런 판결을 1심에서 이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화해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판사한테 별로 권한이 없대네요. 그러니까 거의 토지주한테 권한이 가 있어가지고 토지주한테 넘겨받는다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계속 법적으로 압박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심각합니다. 심각하고요. 예, 아이들 10명이 지금 학교 갔다 와서 거기다가 와가지고 애가 올 때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요. 말씀 듣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요. 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 세를 놨는데 월세도 다달이 안 내고
나가라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래서 대단히 해먹은 적 있다. 막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그건 또 그거대로 또 뭔가 또 대책은 또 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서로 간에 뭐 신뢰와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건 집주인이 또 그렇게 피해를 보시면 안 되는데 그것도 또 정확히 알아봐야 됩니다. 이 쌍방의 이야기를 그렇죠. 들어봐야죠. 네네네. 아무래도 그 집이라는 것이 자기가 아무리 전세라고 해도 자기가 돈을 내고 그렇죠. 당연히 그 공간에 대한 걸 보조하는데 왜 그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기 자식들 같은 사람들 주변의 친구 동네 사람들 만나는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 언제든지 나가 쫓겨날 때 그 심정 아이들의 그 보이는 눈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쉬운 말로 계약 연장권입니다. 지금은 2년만 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시민단체 이제 저희 단체에서도 9년 동안 살 수 있게 해라. 2년을 3년으로 바꿔서 2번 연장할 수 있게 해라. 그러면 3년, 3년, 3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걸 4년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4년이요? 예, 4년은 너무 짧다. 지금 이제 그 세입자들이 평균 4.2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6년으로는 좀 해야 된다. 정의당은 6년으로 지금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상한도 민주당은 이제 5% 1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정의당은 3.3%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이제 화이팅. 예, 정의당 이제 화이팅이죠. 근데 이제 그 바로 민주당 안도 새누리당이나 정부에서는 뭐 기도 담아 뭐 기도 갖다 대지 않는 그렇습니다. 빅딜설이나 흘리고 있고 아까 그 บิ๊딜이요? 끼는 거죠. 빅딜. 뒤로 이제 아까 말한 그 4개 있잖아요. 저는 그 분양가 상한제. 상충되는 부동산 정책을 그렇습니다. 한 두어 가지씩 나눠서 이렇게 쇼부 보자.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뒤에서 전문 용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있는 사람들 그런 어떤 관련 법률하고 바꾸자. 그 사람들 자기들 지지하고 자기들이 의탁하고 있는 그 많이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것도 조금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이 이런 좀 빅딜설에 넘어가지 말고 전번에 SBS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지지도가 76%거든요.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이제 세입자는 80% 정도 되고 또 가옥주도 뭐 꽤 많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무조건 올라 지킨다고 가옥주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너무 올라면은 그렇죠. 또 임차인들이 또 제대로 또 세를 낼 수가 없어서 안정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이제 나중에 5, 60대 막 이렇게 되면 결혼시켜 가지고 자녀들 내보내야 되는데 이 집을 또 어떻게 전세든지 뭐 마련해 갖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점진적으로 나름 하향 안정되면서 그리고 세입자들 사는 길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덧 또 이 준비한 시간이 또 마쳐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벌써 끝났어요? 벌써, 저는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위원장님께서 복지국가 운동도 하시는데 이 특히 주거복지에 그 관심을 갖게 된 뭐 계기랄까요? 제가 사실 저 청학동에서 그래도 살다가 왔는데 그래도 좋은 나름의 괜찮은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러세요? 모두 그 농민들 집이 나름 괜찮잖아요. 이제 서로 품앗이해서 짓고 그 흙벽집을 짓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 살다가 이제 서울 와서 보니까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천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 없이 이제 뭐 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 한 20년 동안에 한 16번 정도 이사를 다니다가 보니까 이 서름이 이제 북받친 게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50% 이거 올려주고 보니까 50% 와, 이 못 살겠는 거예요. 50% 올려주고 너 나갈래? 여기 그대로 살래? 이러는데 아이들 정든 방, 정든 또 친구 이렇게 있는데 뭐 나가는 게 참 힘들고 나가더라도 뭐 50% 올려준 것보다 뭐 그렇게 막 많이 싼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빚을 빌려다가 사채, 뭐 은행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렇죠. 이런 내용을 우리 아들이 듣고요. 우리 집이 빚이 그렇게 많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X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한테 이 방송 비밀로 좀 아드님. 어쨌거나 이래서 나서게 됐고 사실 주거복지 이것은 의료복지, 교육복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거복지부터 또 챙겨야죠. 그렇습니다.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주거복지가 중요하고 집을 이제 새들도 집이 있는데 새들이 뭐 그렇죠. 새 내서 산다는 말 보셨습니까? 또 누가 와서 집을 파괴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집을 막 파괴해요. 뉴타운도 파괴하고 영동교 아래에 그 공동체를 일구고 있는 넉마 공동체도 강남구청에 와서 싹 파괴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강남구청 앞에 가서 지금 으쌰으쌰 한 지가 1년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새들도 하지 않는 짓을 그렇죠. 새들도 전월세 거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할 뿐만 아니라 파괴하는 거, 임대 내놓는 거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 질서에 우리는 순응하고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상가 세입자도 너무나 막 둥지를 빼앗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도 또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만 저도 한 23년 산동네 그 오두막집 그거마저 이렇게 재개발로 쫓겨나 본 적이 있는데 산동네에서 저희 큰아버님 그 이렇게 공사비 한 500만 원 받고 이사비 공사비래. 헷갈리셨죠. 건설회사 공사비면 새로 짓는 건데 건설회사에 500만 원 이사 비용만 받고 쫓겨나 봤는데 500만 원 가지고 어딜 갑니까? 그죠? 그렇군요. 거의 나앉을 뻔했는데. 저도 예전에 한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 이사비도 뭐 안 주고 가라는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보고 이거는 기한이 남았으니까 싸워야 됩니다 하니까 주인이 나가라는데 어디 그런다냐 하면서 이사방을 다음날 얻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이제 그때 이사비만 겨우 받고 근데 보니까 그게 딱지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지를 그나마 받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양보하고 나가셔버리는 바람에 안 싸우시고 딱지란 게 뭐 다른 전세주택 거기 여기 이제 전 상계동 사는데 주공 아파트 지을 자리에 권리를 하나 주는 겁니다. 일종의 분양권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주인이 이제 눈치채고 자기 친척이나 누구한테 주는 걸로 하고 저희를 내쫓은 거죠. 근데 의식 있는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주인이 나가라는데 어떻게 하루라도 산다냐 이러면서 다음날 갔다 오니까 집을 얻어놓으셨어요. 우리 임대료 걱정 없는 솔로몬 장가 가시면 임대료 걱정하셔야 될 텐데 아무튼 뭐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 집에 관련된 이야기 최창우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났던데 재난에 대처하는 행정가의 방법이라고 집 있는 아파트에서 재난에 당하신 분은 호텔에 묵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계시는 판잣집에 있는 분은 컨테이너에 주거 시설 임시로 만들어 놔서 과연 사람을 대하는 것인지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의 집에 대해서 사람의 등급을 평가할 것인지 아이러니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참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이야기 옆에서 감초로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많이 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좀 자제하겠습니다. 아니요, 자제해 주세요. 자제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 많은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전원세 상한제, 그다음에 깡통 전세, 이 복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계약갱신권.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근혜 정권 들어오신 지 건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간에 사기당한 것도 많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복라디오 시즌2는 직접적인 여러분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저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